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분명 큰 실수를 했는데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 혹은 비난 섞인 말을 들어도 그건 내 생각이고라며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자존감이 높다 혹은 멘탈이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단단해질 수 있나요? 뭘 더 배워야 하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높은 상태란 무언가를 더 채워 넣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깝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불필요한 대리석 조각들을 깎아내니 다비드가 나타났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의 자존감도 불필요한 행동들을 깎아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바로 타인의 편집된 삶과 나의 날 것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SNS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스마트폰만 켜면은 화려한 파티, 값비싼 오마카세, 성공한 사업가의 미소가 쏟아집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장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내 방구석은 이 모양일까?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는 철저히 기획되고 편집된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걸 말이죠.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카드 할부금, 인간관계의 갈등, 지독한 야근의 피로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결과물과 나의 과정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계가 아닌 자신의 시계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가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라며 리스펙트할지언정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왜 이럴까? 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교의 대상은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나를 무능하게 볼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무리한 부탁도 예스라고 답하고는 집에 돌아와 이불킥을 하며 후회합니다. 결국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셈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에는 1대 2대 7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1명,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2명, 그리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7명이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2명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데 그 에너지를 씁니다.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킬 용기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신념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핵심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바로 남 탓을 하며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불운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화살을 외부로 돌립니다. 상사가 이상해서 내 커리어가 꼬였어?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남 탓은 아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왜냐고요? 문제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상대방이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부 통제감이 강합니다. 비록 상황이 내 잘못으로 벌어진 게 아닐지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화가 났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며 동정을 구하기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쥔 해결사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누군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칭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며 손사래부터 치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마치 받아서는 안 될 물건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기쁘게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뇌에 아주 강력한 부정적 각인을 남깁니다. 우리 뇌는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청중이기 때문이죠. 농담으로라도 난 역시 안 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라는 말을 내뱉지 마세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너 진짜 멍청하다라고 하지 않듯이 자신에게도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가 내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해서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작은 문제를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려 생각하는 오류죠.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발판에 집중합니다. 그들이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걱정의 에너지를 대비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나? 차라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자라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불안함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기보다 현재의 확실한 노력을 믿는 태도, 그것이 그들의 멘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때 그 시험에서 실수만 안 했어도,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는 이 가정법들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꾸만 과거로 도망칩니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과거를 거주지가 아닌 참고서로 대합니다. 그들도 실수를 하고 뼈아픈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묻는 거죠. 과거의 나도 나고 실수를 저지른 나도 나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자기 수용이야말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몰아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를 성실함이나 높은 기준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과도한 완벽주의는 자존감 결핍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되 완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약함과 결점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실수했을 때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해보자라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줄 알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몰아쓰는 회찍질을 멈출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듣고 나는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제도 SNS를 보며 우울해했는데 라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존감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적표 같은 명사가 아닙니다. 자존감은 매일매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선택하는 동사이자 연습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삶에서 깎아내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난하고 싶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번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여러분의 단단한 자존감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스스로에게 다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